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2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갑오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즉 오늘 태어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은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 원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원령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8글자, 사주 8글자 중에서 중요한 건 일간과 월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 갑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라고 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글자가 아니라 천간에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겠죠.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글자가 있는 것이고요. 지지라고 하는 곳에는 12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12개의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갑일간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글자이면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는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아기, 신생아들은 다 목에, 나무의 기운을 타고 나게 되는데, 그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양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나무,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으로 비유를 하고요. 대립목.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고 하거나 회초라고 하거나, 내지는 뭐 양류목 같은 것이요. 양류목 같은 건 뭐냐면 능수보들처럼 휘영청 나 줄기라든가 이런 것이 곧게 이렇게 막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수보들처럼 뭐 산발한 것처럼 이렇게 막 휘영청 이렇게 부드럽고 막 휘고 가는 거 있죠. 그런 걸 양류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목, 회초, 쉽게 말하면 화초, 뭐 장미, 뭐 여러 가지 들국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을목이라고 보는 것이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나무라든가 대나무는 좀 비유하기가 좀 그렇고요. 아니면 뭐 전나무 같은 거죠. 아주 큰 나무. 그 다음에 뭐 플라타나스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이렇게 곧고 위로 자랄 때 막 수십 미터씩 이렇게 자라나는 큰 나무도 있겠고요. 둘레도 뭐 어른들 열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쳐서 잡아야지만 둘레를 잴 수 있는 그렇게 큰 아름다리 큰 나무 같은 것이 바로 갑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갑목 같은 경우에는 휘거나 이런 성격이 없죠. 잘 휘지 않죠. 그래서 뭐 쇠말뚝도 봤지만 그 시골 같은 데서는 나무 좀 굵은 나무 갖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울타리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옛날과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로 하고 해서 쇠를 가지고 철골 구조로서 큰 뭐 수십 층 되는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쇠를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 갑목, 큰 나무, 특히 소나무 같은 거, 적송 같은 거는 베어다가 큰 궁궐을 짓고요. 큰 건물도 옛날에 뭐 100칸짜리 뭐 대가댁은 100칸짜리 뭐 99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다가 하는데, 그런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를 썼던 것이 옛날엔 쇠가 아니라 바로 이 갑목, 단단하고 곱고 약간 좀 뻣뻣한 그러한 강인한 성질을 갖고 있는 갑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도 을목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친화력이 좀 있고요. 되게 좀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을목에 또 꽃을 보게 되면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되게 되면 사람이 진짜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그 생명력이라든가 자생력도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을목이 회목이라고 해서 약하게만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목보다도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갑목 같은 경우는 뭐 휘거나 뭐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죠. 갑목 이게 만져보면 뻣뻣하고 곱고 약간 고지식한 것 같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갑목이면서 강단도 있고, 또 천간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간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령 기질도 있으면서 보스 기질 같은 것도 있는 것이 또 간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인 사람들 대체적으로 겉으로 첫인상이 좀 강하게 느껴지고 좀 쌀쌀맞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함, 마음 같은 것, 즉 측은지심 같은 것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화는 의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토는 잠깐만요. 요거 목은 인을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예를 관장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는 믿음을 신을 관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인을 관장하고, 이 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됐든 을목일간이 됐든 심성 자체는 매우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것이 또 간목의 일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목일간은 그렇게 대립목과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이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 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통명, 즉 꽃을 피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내일 좀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간목을 작벌해야지만 나무를 베어다가 큰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것으로 쓸 수가 있겠죠.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는 세트 메뉴로서 따라와 주어야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간목은 용도 경금을 써야 되고 경금은 또 정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줄줄이 따라 나누는 비엔나 소세지 같은 그러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이 글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간을 빼고 다른 7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월지가 되는 거예요. 월지.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월지 내지는 그냥 월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제강 어쩌고저쩌고 하고 월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는 제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거나 뭔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글자는 월령이다 내지는 월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묘진월 있죠. 지금 이제 인묘진월은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인묘진월은 일단은 봄이에요. 봄.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하고, 다음으로 진월은 이제 늦봄이라고 해서 모춘 내지는 개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대해서 초봄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뭘 지나야 되냐면 입춘이 지나야지만 인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하면 그냥 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봄에 진달래도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도 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쭉이라든가 또 벚꽃 같은 거 피면 또 아주 또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또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게 돼서 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따뜻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추월해서 인월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인월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인월은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하고 그 다음에 우수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수.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이라고 하는 때는 경칩과 그 다음에 춘군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춘이라고 하는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청명과
우라고 하는 절기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입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진압으로 인해서 마지막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뭐 인묘 진월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4월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기가 인월에는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거는 뭐 인월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가 특히나 아직 전계절 추월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이걸 3등분하게 되면은 간목은 우수 전까지는 굉장히 추운 걸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입춘부터 고구 전까지는 그야말로 목이 왕한 그런 단계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월 자체가 토왕절이에요. 원래는 이 진월은 토왕절인데 고구 전까지는 청명절부터 고구 전까지는 그래도 목이 왕한 것으로 보고, 고구 후부터는 토가 왕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간목이 인묘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수 전에 태어났느냐, 우수부터 그다음에 고구 전까지 태어났느냐, 내지는 고구가 지나면서부터 입하 전까지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때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때는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가 아직은 마치 추월과 같이 차가운 한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수 전, 경칩 전도 추울 수는 있고요. 4월, 지금이 2월이지만 4월 초 같은 경우도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건 한기가 남아있다. 즉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조후의 개념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가 있어서, 차갑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필요로 말하는 것이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줄 때는 병화가 정화보다 공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너무 크게 외우려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초춘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 아직은 차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로는 이제 벌써 엊그저께 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갑다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조후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해서, 사주를 명식을 볼 때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고정되게 보지 마시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화왕절이죠. 여름 뜨겁잖아요. 근데 삼복생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삼복생활이 뭐예요? 삼복 더위, 뭐 초복, 중복, 말복을 삼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뜨거운 삼복에도 생한, 한기가 생겨서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인월 같은 경우 금수가 조금만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항상 차가워지고 얼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기후 자체가 많이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를 놓고 봤을 때 목왕절이죠. 목왕절.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에 이르게 되면 제왕은 아니지만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 간목이 됐던,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 됐던 인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인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한 겁니까? 아니면 약한 겁니까? 일간이 신왕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왕과 신강을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원령을 득하면 신왕한 걸로 봐요.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신왕한 걸로 이렇게 이거는 신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원령을 득하지 않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절지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매우 약한데, 만약에 여기에 인목이 있거나 아니면 또 여기 묘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짜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인신충 할 거를 말할 것 같아서 이거 진이라든가 자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자가 회합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하진 않았지만
일지의 인목을 보고요. 시지에서 다시 묘목을 보게 되면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신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강하다. 즉 원령은 득하지 못했지만 타 간지로 수목이 많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이 아니라 신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일단 일간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좀 더 뭐 언어 그 단어 자체를 좀 적합하게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이런 글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세력이 좀 크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든 일간이 왕한데 대체적으로 용신치용법에서 용신법이라고 해요. 용신법. 그래서 강한 것은 억제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은 도와주는 것인데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뭐예요?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보기가 쉬운데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용신치용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또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목이잖아요. 목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새싹을 틔우는 하고 같아요. 새싹. 이거를 갖다가 눈목이라고 해요. 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자가 어릴 눈자예요. 어릴 눈. 물론 이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들이 굉장히 큰 나무만 생각할 수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경금으로 작벌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나무라 하더라도 봄이 되면 그 큰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나무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꽃을 피우려고 꽃몽우리를 터뜨리려고 조금씩 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어릴 눈, 새싹 눈자 요걸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봄의 나무를 갖다 눈목이라고 해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새싹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여리고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활을 갖다가 비춰주게 되면 나무가 새순이 더 빨리 강하게 이게 돋아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봄 같은데 꽃을 피우게 되면은 양지 따뜻한 햇볕이 있는 쪽이 꽃을 빨리 피우고요. 햇빛이 들지 않는 쪽이 꽃을 좀 늦게 피우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봄에 피는 그 여러 나무들 길 하나 차이로 어떤 데는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는데 그 반대편은 개나리가 아직 몽구리만 져 있고 피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봄의 나무 특히 간목이 경금을 쓸 것 같지만은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 같은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줄기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고 새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 자체가 너무 인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지 않고 간목에 또 다시 인목을 보고 또 목이 이렇게 망해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경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반론적으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눈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을 보기보다는 화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적천수에 그래서 춘, 불, 용,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새싹을 틔우는 것을 금을 보게 되면 새싹이 다 얼어 죽는다고 해서 춘불용금 봄의 나무는 화를 쓰지 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왕절인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인월은 목왕절이면서도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사주의 격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걸록격이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든 걸록격이나 양인격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관세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일반론적인 어떤 용신치용법이라 하더라도 목은 이너리테라서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보고 수를 보는 것이 간목이 이너리테 났을 때 기본적인 사주 용신치용법이다라고 봤을 때 일주를 보게 되면 오화를 봤어요. 그래서 가보일주죠. 가보일주들 대체적으로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도 굉장히 자존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가보일주들 이 특성은 뭐냐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결혼 중개도 중개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중개도 중개고, 그 다음에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해서 물류를 중개하는 것도 중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과 저쪽을 통관시켜주는 이렇게 좀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업하면 부동산 중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개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말도 잘하고요. 대체적으로 가보일간들이 수만 좀 적절하게 있다라고 하면 미나 미녀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성향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여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좀 남편 덕이 약간 박한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가보일주 여자가 무조건 남편 덕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보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월령인 인과 일지의 오가 만나면 인오회국하죠. 그래서 이거는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주면 좋다라고 해서 병화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화가 좀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일지에서 오화를 봤을 때는 굳이 병화가 투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후가 회곡하게 되면 화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화가 없었을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오화가 있는 정도 상황에서는 병화가 굳이 투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여기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투출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화가 이렇게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춘불용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 경금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금은 썩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금을 어디다 쓰냐면 목을 작보하라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이거는 수를 생하는 용도로 본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사주 원국 자체에 금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경금이 간목을 직극할 때 수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은 금은 간목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를 생하는 그러한 수의 원천지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경금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죠. 건토. 이거 제가 건토와 습토의 차이라고 강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토이기 때문에 이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있어야 되는 중에 수가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있게 되면, 이 무토는 인해도 물론 통근한다라고 하지만 인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 일지에 있는 오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인노 회곡에서 화가 살아나게 되면 이 무토가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토가 왕해지게 되면 문제는, 토는 수를 극하잖아요. 극수하죠. 그래서 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 수가 있어야지만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간목을 윤택하게 간목이 또 물을 빨아들여야지만 봄에 새싹을 틔우든 꽃을 피우든 할 수 있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토는 갖다가 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화가 있는데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화의 열기를 갖다가 막아버리는, 회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거기에 재라든가 흙을 갖다 껴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산불 났을 때 불을 끌 때 물론 물을 뿌려서 끄지만 흙을 파다가 위를 덮어도 불이 꺼집니다. 이게 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마른 땅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불을 갖다가 꺼트리는 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오히려 수를 갖다가 고갈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닌 삼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여건에서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수를 한 점 더 얻는 것 좋지만 이거는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 인후회국에서 선생님 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좌우충에서 불을 꺼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갖다가 뭐예요? 격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 하나만 있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곡해서 화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는 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오화를 못 쓰게 되고 자수 자체도 좌우충에 하게 되면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수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충하게 되면 일지궁과 시지궁이 같이 깨지게 되면 환경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가정적인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되는 시는 좀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인시가 된다고 하면 인호회국하죠. 그 다음에 인목이 있으니까 목은 더 왕해지면서 사주 전반이 화가 왕해지게 돼, 목화가 왕해지는 중에, 그죠?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자, 요거 하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봄에 가뭄 뜬 거하고 똑같아요. 봄 가뭄 중 춘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춘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봄 가뭄이라고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상남도, 전라남도 쪽에서는 빨리 모판 만들어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수가 없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판을 만들 수가 없겠고, 물이 없으면 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다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건조함이 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병화를 먼저 쓰게 되고 자수를 나중에 쓰게 되는데, 이런 국세가 됐을 때는 이거는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충분히 있고 오히려 가뭄이 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수 수가용신으로 되면서 이건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대운의 흐름이 약간 원래 간목이 일어났을 때는 병화를 쓰고 자수를 쓰면서 원래 대운의 향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자체는 자수 하나 빼고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반대로 이렇게 좀 대운이 거꾸로 가는 것이 좋은 그런 좀 예외적인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도 병호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화 투출되어 있고 목이 왕하고, 이것도 똑같이 자수 하나 빼게 되면 이것도 춘한이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병인시와 마찬가지로 자수용신에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병인시가 좋을까요? 정묘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병인시를 조금 더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는 이제 각자 한 번씩 연구해 보시고요. 카페에 공작부인께서 제가 요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병인시가 좋은지 정묘시가 좋은지 말씀드리지만, 병인시나 정묘시는 자수용신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왜 병인시보다는 정묘시가 좀 안 좋고 병인시가 좋은지 숙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무진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자, 토가 다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수화가 필요한 중에 자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건 수가 고갈되는 것이 문제예요. 토가 수를 억제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연지에 있는 자수를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파가지고 땅속 안에 있는 우물물을 갖다가 꺼내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점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물을 꺼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진시 같은 경우도 썩 이렇게 뭐 완전 나쁘다, 완전 뭐 배려 먹었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무진시는 수가 용신인 것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 않겠고요. 뭐 개유시라든가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갑술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인월에 인오술, 화국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왕한 것으로 논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자수용신의 울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네, 그렇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병인시와 정묘시의 차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